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평창 올림픽이 이제는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하면은 노래, 올림픽을 주제로 한 노래와 연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역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회식 때 코리아나 그룹이 불렀던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가 머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역대 올림픽 주제곡 또는 올림픽 테마송 중에서 베스트, 워스트, 최고와 최악이 뭐냐 하는 랭킹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이 Hand in Hand가 항상 탑10에 들어갑니다. 최고로. 그리고 가끔 1등에서 3등 사이에 올라갑니다. 최신 USA Today 미국 신문사에서 뽑은 12개, 최근 겁니다. 이거는 12개 올림픽 주제가 랭킹을 보면은 최악은 런던 올림픽 최악입니다. 뭐 이렇게 꼽아놨는데, 최고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올림픽 공식 주제가는 아닌데 미국의 흑인 가수, 지금 약물 중독으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휘트니 휴스턴, 고음이 굉장히 올라가는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One Moment in Time이라는 노래. 시간의 한순간, one moment, 이 순간이란 그런 뜻이겠죠. 이 노래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이 자발적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것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2등은 Power of the Dream이라는 노래인데, 유명한 가수 셀린 디온, 카나다 출신이고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렀던 분이죠. 셀린 디온이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주제가입니다. Power of the Dream. 이게 2등입니다. 3등이 당당하게 Hand in Hand가 꼽혔습니다. Hand in Hand. 이 Hand in Hand는 작곡은 지오르지오 모로데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는 톰 위트로크라는 사람이 작사를 하고, 한국어는 김문환 교수가, 서울대 김문환 교수가 붙였습니다. 코리아나 그룹은 당시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부른 4분 13초짜리 노래인데, 이게 서울올림픽의 대성공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17개국, 스웨덴, 서독, 일본을 포함해서 17개국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랭킹 1등을 차지하면서 앨범이 1200만 장이 팔렸습니다. 1200만 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시아 사람이 부른 노래로서는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노래는 역사적인 노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를 붙였느냐 하면은, 서울 올림픽 개막식의 주제를 뭘로 할 거냐 하다가 이어령 선생의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벽을 넘어서로 정했습니다. 벽을 넘어서. 영어로 말하면 breaking down the wall이라고 이 Hand in Hand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breaking down the wall, 벽을 부수자, 벽을 넘어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이념의 벽을 넘자, 종교의 벽을 넘자, 인종의 벽을 넘자, 이런 차원의 세계사적 흐름과 맞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주제곡을 정한 겁니다. 이게 아주 전략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 모처럼이 기회니까 한국 가수가 불러야 된다 하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가수가 불러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 추천도 하고 해가지고 로비도 했습니다. 이때 조직위원장이 지금은 돌아가신 박세직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그 일을 제대로 이 일머리를 아시는 분이고 이 큰 조직을 잘 운영하는 분입니다. 본인도 스포츠맨이기도 하고 또 외국어를 많이 아시는 분인데 시야가 넓은 분이죠.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제가는 세계로 퍼져나가는 노래를 해야지 한국 가수가 불러가지고 과연 세계 사람들이 들어주겠느냐. 이 너무 국가주의적인 민족적인 쪽으로 하면 안 된다. 개폐회식에는 그것은 일정한 시청자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마음 놓고 한국 이미지를 알려도 되지만은 주제곡은 손님을 끄는 거다. 손님을 끄는 노래를 하려면은 역시 세계 사람들의 보편성에 맞는 취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고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작사가, 최고의 작곡가를 뽑았던 것인데 자꾸 로비가 들어오니까 한번 관중들 앞에서 시연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코리아나의 노래가 지지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은 이 공식 주제가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성화봉송 주제가라고 볼 수 있는 인순이의 노래가 꽤 지금 외국에서는 호평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해니랜드처럼 많이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주제곡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서울 올림픽은 그 준비하였던 분들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 뭐 이걸 제일 처음 발상한 사람이 박종규,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박정희,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추진한 사람이 전두환, 그리고 조직위원장을 오래 했던 노태우, 박세직, 이분들이 다 군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이 스포츠, 문화 행사를 해가지고 대성공시킨 겁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서울올림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만의 자산이나 기량으로 한 게 아니죠. 군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간 부분, 여령 선생이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은 것이죠.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군인적인 실천력과 민간인들의 상상력, 자유분방한 것, 이게 절묘하게 조화가 됐고 그것을 잘 중간에서 조정, 통합해 하신 분이 이 박세직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은 하고 나서 뭐 남은 게 많습니다. 큰 행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었는데 뭐 남은 게 많아요. 우선 한번 주변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서울올림픽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화장실. 한국의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그리고 서울올림픽으로 남은 게 올림픽의 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공원도 있고 그 안에 조각공원. 이거는 정말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치지 않는 그 조각공원에 가면은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만든 조각품이 있습니다. 누가 돈으로 계산했더니 몇 조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 100억 원 들었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서울올림픽을 하니까 인류 역사에 남는 작품을 남기시오 해가지고 유명한 조각가들을 초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돌을 갖다 주고 해가지고 돌이나 쇠를 갖다 주고 해가지고 작품을 남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이란 브랜드로서 아주 값싸게 세계적 조각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경기장은 지금도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자를 남겼죠. 3천억 이상의 흑자를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재단도 만들고 그래서 사회체육에 기여하고 지금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무엇보다도 북방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올림픽을 매개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구, 소련, 중국과 접촉하면서
채널을 만들고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추진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과 수교하고 동국공산국과 수교하고 드디어 소련과 수교하고 해서 북한을 배후로부터 고립시키고 한 것이 바로 서울올림픽이 남긴 여러 가지 유산이죠.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결정적인 우위에 서게 된 것 또한 서울올림픽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이렇게 잘하면은 뭔가 남는 게 많습니다. 남는 게 많습니다. 문제는 평창올림픽도 남아야 됩니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강릉까지 가는 KTX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게 한산하게 되면은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한산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막 고스트 타운이 됩니다. 고스트 타운. 안 그래도 지금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알펜시아라는 콘도 리조트를 만들었는데 올림픽 경기 중에는 그 스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외신들이 보도하기를 텅텅 비어 있다. 고스트 타운 같다 하는 이런 아주 불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간 돈만큼 돈 이상을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하는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35년간 서울 특파원을 지낸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신문 개원 논설위원이 최근 펴낸 날씨는 맑지만 파고는 높다라는 그 한국에 대한 취재 비화에서 이분이 서울올림픽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이렇게 높게 평가하니까 이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오지 않았지만 중국과 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가 참가하여 서울올림픽은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후 소련 및 공산권의 붕괴, 동서대립과 냉전시대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적인 대변화가 일어난다. 서울올림픽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올림픽이 동서대립을 끝내게 했다. 이 점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역사 인식의 문제인데 서울올림픽의 유치에서부터 개최까지 현장에서 취재한 나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자 한다. 참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일본 기자가, 일본의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기자가 서울올림픽이 동서대립을 끝내게 했다. 유치에서부터 개최까지 현장에서 취재한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한국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이 서울올림픽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한국 현대사는 정통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다. 이승만, 박정희는 뭐 독재고 친일이고 분단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온 이 문명 건설 과정을 어떤 한 백면 선생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위대한 성취를 한마디로 부정하는, 이것은 역사 파괴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시대 이승만, 박정희와 애환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쓰러지고 죽어간 사람들은 그러면은 헛된 삶을 산 겁니까? 역사에 침을 뱉는 그런 위선과 오만은 지금 21세기에 발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서울올림픽은 누가 만들었느냐?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세 사람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습니까? 새마을운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대중 시절이군요. 1998년에 건국 50주년을 맞았어요.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난 50년 동안에, 당시입니다. 50년 동안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서울올림픽과 새마을운동이었어요.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과 새마을운동. 여기 하나를 더 보태면은 6.25 남침전쟁 때 한국인들이 이승만의 지도하에 트루만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참진국 16개국 전문 병사들과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세력에 저항을 해서 자유를 지켜내고, 그리하여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이기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 공이 또 있죠. 그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의 흔적이 있습니까? 물론 세 대통령의 업적은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를 땅에 파묻어야 합니까? 바라건대 평창올림픽이 서울올림픽만큼만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